현재 회사원 겸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프리랜서 수입이 많아졌고 직장에서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세금 계산서 때문에 간이 과세자가 아니고 일반 과세자로 하려고 합니다. 작가 관련 사업자 업종 코드를 보니 940301로 나오더라고요. 이 업종 코드로 사업자를 내도 세금 계산서 발행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사업장도 마련할 예정이고 직원도 한 명 구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부가세 외에 원천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수입 예상 금액이 연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종합소득세와 부가세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런 질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세무사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금과 관련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그런 문의가 어떤 건가요? 네,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세법이라는 게 워낙 낯설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나의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한테 딱 말씀드리는 첫 번째 포인트가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 사업용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나의 매출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내 사업용 통장에 지출되는 금액이 세법상 얼만큼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돈은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는 매출이 있거나 거꾸로 내가 돈을 줬지만 세법상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 않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그렇군요. 이분께서는 현재 직장 근로자이시기도 하잖아요. 사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소득 신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요즘에 뭐 엔잡러들이 워낙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질문 주신 것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직장을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이면 연말정산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모든 걸 세금 처리가 끝나기 때문에 상관없으시지만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사업소득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이외에 5월 달에 사업에서 받았던 소득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5월 달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세무사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서 일반 과세자로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상담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그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제 부가가치세가 10%만큼씩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라는 것들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매출액의 일정 퍼센티지만큼씩을 부가가치세를 낸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라는 구분이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이 작가 업종 코드가 940301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업종 코드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예.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종 코드와 종합소득세 세율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종합소득세 그 소득세율에 명시된 대로 규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코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가의 일종의 분류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득세라는 것을 통해서 발생한 세금은 나의 업종 코드가 무엇이든 간에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 코드와 세율 적용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업종 코드와 세금 계산서 발행의 상관관계는 있을까요? 네, 이게 뭐 1대1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는 어렵고요. 그 업종 코드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과세자를 할 수 없는 몇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간이과세자냐 아니면 일반 과세자냐를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이것과 업종 코드는 좀 별개이기 때문에 업종 코드와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간이 사업자인지 일반 과세자인지를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직원을 한 명 두실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1인 사업자 아니고 직원들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 꼭 해야 되는지 또 궁금해 하셨거든요. 네, 저희가 첫 번째 아까 그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처음 말씀드린 게 내가 지출되는 게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이게 원천세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을 처음 하시면 이제 원천세라는 단어 자체가 좀 낯서실 텐데 원천세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준 비용을 신고하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2월 중간에 어떤 사람한테 뭐 대금 돈을 줬다. 프리랜서든 직장의 근로자든 누구한테 돈을 줬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 돈을 준 거를 신고하기 위한 제도가 원천세라는 제도인 거고, 이렇게 원천세라는 신고를 통해야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준 비용을 세법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천세라는 세금 신고는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비용을 지출했다라고 한다면 꼭 신고를 하셔야 되는 제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연간 수입 예상 금액이 5천만 원 정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업 수입 예상 금액으로 종합소득세율을 미리 알 수도 있을까요? 네, 아쉽게도 그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은 매출 금액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그 세법적인 용어는 이제 과세표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됩니다. 즉, 앞서 그 질문 주신 것처럼 내가 5천만 원을 벌었다, 1억을 벌었다 때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뭐 5천만 원을 벌었고 1억을 벌었지만 내가 거꾸로 5천만 원을 벌 때 얼마만큼씩 비용을 썼느냐에 따라서 납부해야 될 세금이 완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내가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지출한 내역이 없어서 고스란히 5천만 원이 다 세금이 부과되시는 분도 있고, 1억을 벌었지만 실제로 내가 사업에서 1억보다 더 많이 써서 세금을 안 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세금을 부과될 때는 꼭 내가 얼마큼 지출했는가를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샘사님 마지막으로 초보 사업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기본적인 세무 상식들 팁 마지막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안타깝게 설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세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라에서 정해진 기한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즉, 내가 몰라서 세금의 신고를 놓쳤다라고 한다면 그걸 놓쳤다라는 사유 다음부터 바로 이제 가산세라는 세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법은 정확하게 규정의 기한대로 업무를 좀 처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이 부분을 몰라서 놓쳐가지고 가산세라는 세금에 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않도록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낯서신다고 한다면 저희 같은 세무들을 통해서 혹시나 가산세라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철현 세무사님과 함께 세무 관련한 고민들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 알고 계십니다.